데이터를 파괴시키고 서버를 마비시키며 이를 통해 협박을 일삼는 블랙 해커들. 그들로 인한 해킹 피해를 대중이 직접 체감하기 시작한 건 개인정보의 가치가 대두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였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으로 2008년 인터넷 경매 사이트 A사 해킹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무려 1,800만 개의 회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겁니다. 해커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자 비밀번호 초기값으로 접속 가능한 서버를 찾아냈고 개인정보 1,800만 건을 유유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당사자에게 있어 그리 좋은 환경에 놓여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주범인 해커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해커는 사라지고 또 다른 가해자가 등장했습니다. 해킹 사건의 피해자는 특정 사이트에 등록된 이용자들. 하지만 가해자는 해커만이 아닙니다. 사이트를 운영한 사업자 또한 해당하는데요. 사업자가 회원들의 정보를 잘 지키지 못했고 보안을 위한 노력이 허술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는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는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2008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로 사업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결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3,750만 원의 특히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킹 사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사업자의 법 위반 책임이 인정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이러니하게 해커가 피의자가 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의 입장에서 타국에 있을지 모를 해커보다는 현실적인 변제력이 있는 대형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일 텐데요. 더욱이 국가가 개입돼 사업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에 한정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해커가 없는 구도로 해킹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해커가 훔쳐간 수많은 개인정보는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근데 요즘은 어떤 기법이 유행하냐면 아이디 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가 돌아다닙니다. 역대 웹사이트에서 유출된 아이디 패스워드가 암시장에 돌면은 이거를 해커가 뚫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썸 웹사이트다. 거긴 돈이 있으니까 그거 아이디 패스워드 창에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 셋을 쭉 넣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어떤 유출된 사이트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요거를 썸에서 제가 똑같이 돌려서 쓰고 있었다 라고 하면 제 계정 털리겠죠. 제 비트코인도 털릴 수도 있겠죠. 그거를 크리덴셜 스토핑이라고 합니다. 요즘 해커들 사이에서 적은 기술로도 쉽게 성공시킬 수 있는 해킹 공격이라고 해서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